트레이딩 전략이란 무엇인가 2강. 예전에 이게 유튜브에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재진입과 중간 진입에 대한 전략은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중간 진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추세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시장에 진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추세는 조용하다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세 초기 진입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추세 초기에 편승하지 못했다면 추세 중간이라도 진입해야 합니다. 재진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한다고 해도 자신도 모르게 수익 확보 심리가 발동하여 조기 청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눌림목에서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이 예상된다면 재진입을 통해 추세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다. 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은 있는가?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 설명은 뭐 다 했죠. 다 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것을 듣고 옳은 것이다면 듣고 몸으로 받아들여야 돼. 가랑비에 오쳐 듣기. 왜냐하면 트레이딩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정신을 좀 놓을 수가 있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 그래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딩은 머리로 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몸으로 하는 것이다. 몸은 행동이기 때문에. 자, 추세 추종자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면 추세장이 시작하는 맥을 찾기가 힘이 듭니다. 바로 요거야. 제가 이제 강의 중에서 했던 내용이 추세 연결점 이해라는 게 있어. 이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상승각이 있어서 이게 66선이 중심이 이 변동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성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다가 요 저점을 높이고 이렇게 올라칠 때는요, 여기에서 상승각이 올라가. 5선이. 그 다음에 13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여기에 하락각을 맞아. 그러면 또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또 변동이 올라가거든. 그러면요, 어느 시기가 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이때부터 하락각을 한 번은 볼트랩만 두고 떨어지는데 두 번째는 올라가면, 왜냐면 여기가 요 볼트랩 자리거든. 요건 또 베어트랩 자리거든.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5선이 올라가고 13선이 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추세가 나면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어. 하락각 지지. 이런 데가 이제 매수하면 이렇게 올라타거든. 5선이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타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가 추세 연결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좋게 표현했는데, 이런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변동장이야. 이게 변동장. 여기까지 변동장이었다고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여기 이제 추세가 나거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결점이라는 것이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좀 어렵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려는 거 모르겠네요. 예. 변동장 트레이딩을 잘하는 트레이더는 추세장이 변했다는 것을 감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역추세를 당할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제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관성이 이루어졌어. 관성이 이루어졌는데 변동장이거든요.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26선 수평각에 이제 변동장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상승으로 본다든가, 그러면 방향성이 우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하고 하면 끊어지고 다시 내려오면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여기서 어느 시간이 가면은 저점이었다면 이렇게 넣고 여기를 지지하고 이렇게 간다고. 근데 만약의 경우에 반대로 하락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맞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장에는 보통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나머지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지속되지도 않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든가 아래로 가든가 방향성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매수로 봤는데 이렇게 맞고 끊었어. 다시 와서 여기서 매수했어. 이렇게 해서 끊어져야 되는데 하락각 내려온 걸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본 거야.
그래서 역추세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생명선 61선을 중심 변동량인데 이제 요거 설명하고 똑같아요. 다음에 추세양 나올 확률이 높은데 추세양에 대한 준비를 해야 추세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 전략은 항상 시장의 종류, 이 종류가 뭐냐면 시장 구분론이에요. 횡보장, 변동장, 추세장, 상하락이, 또 시장 변화론에 대한 대응 전략과 연관되어서 수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성도가 낮은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에 서술한 전제 조건들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명 고수의 반열에 동참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실시간 상하이 차트에 반복 차트 훈련을 해라. 그리고 이제 제가 반복 훈련 했던 실시간이 그것을 이제 교육생한테 다운해 주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은요, 고수가 되는 이런 과정은 열정과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음을 상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전략이 또 트레이딩은 따라야 되겠죠. 언행일치란 말이 있는데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 언행일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은 많은 훈련과 경험이 수반됩니다. 초보 트레이더는 좋은 전략, 기법만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발생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좋은 전략을, 기법을 찾기 위해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전문가와 비법을 찾아 산만리 하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게 되면 좋은 기술적 전략이 있어도 그 전략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고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행동 전략이란 트레이더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입니다. 행동 전략을 잘 수행하면 수익을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지없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기본으로 수립이 되었는가? 행동 전략은 트레이딩의 최종 전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연히 전략을 수립했으면은 행동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기본적인 전략인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이 되어 있어도 행동 전략이 없다면 무의미하죠. 반대로 행동 전략은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아주 보완적이란 말이 됩니다. 다양한 시장에 대응하려면 이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부분 등을 깊이 생각해야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훈련할 때 물론 상하이 차트의 상관 관계 속에 그 다음에 핵심 패턴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걸 공부하고 나면은 훈련하는 그 과정에서 차트의 어떤 기술과 심리와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 어떤 행동 지침이 들어가죠. 또 사정 훈련 과정이라는 것은 보고 쓰고 말하고 듣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은 차트에 바탕이 돼 있어야 돼. 차트가 바탕이 되지 않는 전략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예.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한 철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하는가. 이 철학이라는 것 보세요. 유연성과 배짱, 기다림과 신중함,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등 트레이딩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정신적인 덕목이에요. 이게 정신적인. 이러한 덕목들은 머릿속에서나 가슴으로 이해하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기다림은 트레이닝 경력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다림,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다림이 인내심이죠.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기다림에 대한 덕목은 진입 전략뿐 아니라 추세 추정 전략, 그 다음에 청산 전략에도 필요하며 행동으로 실행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시 우리가 차트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나 진입과 청산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거가 없는 그런 매매는 감정적인 매매고 내동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근거가 약한 게 있어. 강한 게 있고, 이중 지지라든가, 이중 베어 트랩, 삼중 베어 트랩,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관성도, 바닥에는 쌍지지, 삼중지지, 또 다중지지, 다중바닥, 다중천정, 이런 게 있겠죠. 그 강도가 센 지지가 있습니다. 저항이. 자, 유연성과 배짱이라는 덕목 중에 유연성이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배짱은 추세 추종과 시장이 기회를 줄 때 과감한 진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확신의 기회가 왔을 때 레버리지를 늘려라는 강의가 내일 모레 등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차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도 손절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는 행동 전략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시장에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시 명확한 근거, 원리와 이치,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희 그 6중 스크린 거래 시스템은요, 명확한 근거가 적어도 최하 2~3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또 나타나고, 자, 기다림, 유연성 배짱, 신중함,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등은 행동 전략을 함에 있어서 방향의 바탕이 됩니다. 더불어 행동 전략에 대해 시장의 철학적 요소가 바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심리 따로 차트 기술 따로 글 것 없이 통합시켜라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내 차트 기술이 있어. 그러면 내 속에 내 또 다른 나가 있어. 마음이죠. 마음이 내 기술을 신뢰할 때 그때 행동이 나온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마음속에 차트 기술과 마음을 분리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자, 상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이를 훈련을 통해 확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트레이딩에 있어 심리 조절 능력이며 심리 조절 능력이에요. 트레이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글을 쓰면서도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알아야 고칠 것이 아닙니까? 파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 자신의 성찰, 반성이죠. 자기 자신을 고쳐나가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옛날 이건희 회장이 그랬나요? 기업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마누라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심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해선 트레이딩을 직업을 갖고 있는 자로서 내가 어떤 고수익을 위해서 마누라, 가족 빼고 다 바꿔야 돼. 그런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좀 그런 데는 집념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 쉬지 않고 하루에 심지어는 많을 때는 차트 복귀 훈련을 120강의도 하고, 어떨 때는 120강의 하면, 완전히 그냥 6, 7시간이 갑니다.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이골이 날 정도로 했어요. 그거 지루합니다. 그런데 그걸 겪고 나니까 내 목표가 있었거든. 하고 나니까 어느새 내가 차트를 많이 알아지더라고. 자, 요 강의는요, 1년 전에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이게요. 트레이딩 전략이 무엇인가, 이거 참고하시고, 자, 3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